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파트부터는 피그마의 기본 툴을 본격적으로 익혀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피그마에서는 이제 프레임이 가장 기본 단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화면을 구성할 때나 화면 안에 어떤 요소들을 잡을 때 항상 프레임을 쓰시게 될 거예요. 그게 또 수정하기도 더 편하시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단위로는 섹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섹션과 프레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어떤 것들을 묶어줄 때 저희가 흔히 뭔가 조금 익숙하신 그룹이라는 단위를 쓰시게 될 텐데, 요걸 저희가 한번 화면에서 한번 함께 그리면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제가 교환에 여기에 그려보세요라고 드렸잖아요. 여기서 아래쪽에 샵 모양으로 된 게 이제 프레임이란 툴이에요. 그래서 여기 옆에 화살표 누르고 섹션이라는 걸 누르시면 커서가 바뀌는데, 화면에 이렇게 한번 드래그 해 보실까요? 그럼 이렇게 섹션이라는 게 그려집니다. 가장 큰 단위예요, 피그마에서. 그리고 다시 화살표 눌러서 프레임 선택하신 다음에 화면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프레임이 그려지죠. 그래서 프레임도 한번 그려서 Alt 드래그 또는 옵션 드래그로 복사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도형을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 이 프레임 안에 그리시고 Alt 또는 옵션 드래그 누른 채로 한번 복사해 보시면 이렇게 도형이 그려지죠. 그래서 이 도형을 Shift 누른 채로 선택하신 상태에서 우클릭 그룹 셀렉션 하면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묶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뒤에 교환 좀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섹션은 이런 프레임으로 구성된 화면들을 담아주는 바구니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구분하거나 아니면 뭔가 스프린트 단위로 뭔가 구분하셔야 될 때, 아니면 웹과 모바일 화면을 분리해서 뭔가 요소들을 정리하셔야 될 때, 아니면 또 혹은 디자인 시스템에서 에셋들을 정리하셔야 될 때 이 섹션이라는 단위를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그 안에 프레임은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 그러니까 화면 전체나 화면 안에 어떤 것들을 그릴 때 프레임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룹은 이 객체 안에 있는 프레임 안에 있는 객체들을 그냥 묶어줄 때 그룹을 쓸 수 있다. 근데 이게 뭐 그룹이라는 게 익숙하고 굉장히 편하시겠지만 저는 안에 어떤 이런 컨테이너 같은 걸 구성하실 때는 무조건 프레임 쓰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뒤에서 조금 살펴볼 겁니다. 일단 오른쪽 화면에서는 섹션과 프레임, 그룹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시고, 섹션은 화면을 담는 단위, 프레임은 화면과 화면 안에 이런 오브젝트들을 구성하는 컨테이너 같은 역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룹은 그냥 객체를 묶어주는 역할만 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축키도 좀 알려드릴까 봐요. 그래서 섹션은 Shift S예요. Shift S라서 Shift S 누르고 화면 드래그하면 섹션이 그려지는 거고, 프레임은 단축키 F입니다. F예요. 그래서 F 누르고 화면 드래그 하시거나 오른쪽에 보시면 F 누르고 오른쪽에 보시면 각각 사이즈 프리셋이 있어요. 그래서 눌러서 해당하는 화면 사이즈를 가지고 오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룹은 오브젝트 선택하고 컨트롤 G 하시거나 해제할 때는 컨트롤 쉬프트 G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근데 이제 처음에 다른 툴에서 피그마로 넘어오실 때 그룹과 프레임 차이를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갈 텐데,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화면의 겉껍데기, 컨테이너를 구성할 때는 무조건 프레임 쓰시고, 안쪽에 객체 묶어줄 땐 그룹을 쓰시는데, 가능하면 프레임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쓰면 안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뭔가 프레임에서 쓸 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들이 많기도 하고, 후에 저희가 배우게 될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을 썼을 때 무조건 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프레임에 익숙해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각각의 차이는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근데 봐도 사실은 이게 뭔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오른쪽에서 한번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속성을 변경해도 하위 객체에 상속하지 않고 그룹은 상속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일단 아래쪽에 툴 지금 네모 도형 툴을 선택하시고
화면에 네모 하나 그려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툴에서 이렇게 작업 많이 하시죠. 일단 이렇게 네모 뒷배경 하나 그리고 위쪽에 이제 이런 에셋들 가져와서 화면 위에 얹어주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야 되겠죠? 우클릭, Bring to Front 하시거나 오른쪽 대괄호 누르면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그래서 이거 Shift로 다 선택하고 보통 Ctrl G 해서 이렇게 많이 작업하십니다. 네,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오른쪽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 거예요. 프레임에 이 아이들을 넣어서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단축키 F 누르시거나 아래쪽에 프레임 툴 누르시고 화면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명이 생기면서 오브젝트들이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성이 다릅니다. 그룹으로 구성했고 오른쪽에는 프레임으로 구성했죠. 첫 번째 얘기가 뭘까? 그럼 속성을 변경해도 하위 개체에 상속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하면 제가 사이즈 이렇게 늘려볼게요. 늘려보면 지금 안에 있는 달력도 같이 찌그러지고 이렇게 막 깨지죠. 비율이 깨지고 반면에 오른쪽에 프레임으로 구성한 상태에서 이걸 한번 늘려보면 안에 있는 객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변하지 않고 컨테이너 자체만 변하죠. 그래서 이 얘기예요. 이 얘기고 예를 들어서 근데 그룹을 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달력을 하나를 Alt 드래그로 복사한 다음에 두 개를 Ctrl G로 묶었어요. 그리고 여기 그룹 자체의 컬러를 줘버리면 안에가 이렇게 다 그냥 그룹으로 되어 있다 치고 이 컬러를 줘버리면 안에 있는 객체까지 이렇게 색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아이콘은 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프레임에 제가 색깔을 바꿔보면 프레임 자체에만 들어가고 안에 있는 오브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고 두 번째 자체 고유 좌표를 가지고 그룹은 가지지 않는다.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 여기 보시면 이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지척 아이콘만 선택해서 0,0이라고 주면 이 프레임을 기준으로 끝에 붙습니다. 그런데 이 달력 아이콘 한번 볼까요? 여기 그룹으로 묶었죠. 네, 그룹으로 묶은 상태에서 이 달력 아이콘 선택하고 0,0이라고 찍으면 이 섹션을 기준으로 끝에 갖다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기가 모호해진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컨스트레인트 기능으로 사이즈 대응이 가능하다. 네, 이제 이거 그룹은 그렇지가 못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컨스트레인트 기능이라는 게 뭘까? 라고 보면 이 프레임 안에 있는 오브젝트의 위치나 크기를 대응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프레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의 위치나 크기를 어떻게 바뀌게 할 건지를 결정해주는 속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드시 프레임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해야만 오른쪽에 이렇게 컨스트레인트 탭이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보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메뉴에서 한번 볼까요? 이 왼쪽에 드롭다운과 오른쪽 메뉴는 사실 같아요. 근데 드롭다운에서 선택할 건지 오른쪽에 핀을 찍어서 내가 위치를 고정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로 이루어져 있고 요거 한번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예제를 한번 보시면 완성 예제를 가로로 이렇게 늘렸을 때 프레임 안에 있는 이 오브젝트들이 같이 사이즈가 대응이 되죠. 이게 프레임 안에 있는 오브젝트에 컨스트레인트라는 속성을 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희도 오른쪽에 있는 프레임에 한번 같이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 텍스트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보면 컨스트레인트에서 이렇게 판이 있죠. 그래서 핀을 왼쪽과 상단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 버튼, 내비게이션, 쉬프트 누르고 컨스트레인트 레프트 앤 라이트라는 걸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레프트 앤 라이트는 뭘까요? 말 그대로 레프트 앤 라이트예요. 이 프레임이 늘어났을 때 좌우를 채워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늘려보면 이렇게 사이즈가 대응이 되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요 지금 스테이터스 바도 레프트 앤 라이트 설정하고 한번 다시 늘려보겠습니다. 늘려보면 네,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잘 대응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컨스트레인트라는 기능이고요.
뭐 아래쪽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이랑 버튼이 세로로 늘렸을 때도 대응되게끔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프레임을 아무리 늘려도 하단에 고정되게끔 한번 설정해 볼게요. 여기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핀을 꽂아주면 전체 프레임 늘렸을 때 이렇게 되죠. 스테이터스 바는 선택해서 상단으로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늘려보면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컨스트레인트라는 기능이고요. 프레임만 늘리고 싶으실 때는 선택하고 컨트롤이나 커맨드 누른 채로 늘리시면 프레임 영역만 이렇게 늘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컨스트레인트라는 기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컨스트레인트는 저희가 여기서 단편적으로 봤지만 아이콘이 크기가 커졌을 때 스케일이 대응되도록 할 때도 씁니다. 어떤 얘기냐? 지금 아래쪽에 이 피드라는 아이콘을 제가 가지고 와서 우클릭, 일단 먼저 한번 디태치를 해볼게요. 컴포넌트가 걸려있는 거라서. 그리고 이 아이콘도 선택해서 우클릭, 디태치 하고 이 아이콘 한번 이렇게 꺼내볼게요. 꺼내고 이 프레임을 한번 늘려보면 프레임이 늘어나도 당연히 이 안쪽에 있는 벡터는 대응이 안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 아이콘은 항상 사이즈마다 대응되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뭐 디바이스별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다른 모듈에 들어갔을 때 뭔가 이게 크기가 달라져야 할 수도 있고 사이즈 대응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아래쪽에 이 벡터 선택하고 오른쪽에 컨스트레인트 메뉴에서 스케일, 그리고 스케일이라는 것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한번 늘려보면 사이즈가 늘어나도 그 사이즈에 맞게 대응이 돼요. 대응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늘렸을 때 지금 라인이 굵기 느낌이 달라지죠. 그럼 이럴 때는 뭔가 요 사이즈 대응되는 것까지는 알겠고 아이콘에 쓰는 것도 알겠고 한데 이거 같은 비율로 두께를 유지하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한다면